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막상 휴가가 생겼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드라이브는 어디로 갈까? 근데 어디가 좋지? 즉흥적인 우리 피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매번 어디 갈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 예약, 스케줄, 비용 등 계획을 싫어하는 우리 피들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나가 놀아란 나만의 가치 있게 노는 라이프의 줄임말로 나만의 가치 있는 문화 생활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브랜치 룰을 설정하기 위해 기존의 프라이빗으로 관리되던 레포지토리를 퍼블릭으로 변경하여 브랜치 룰을 설정하고 풀 리퀘스트 시 바로 머지가 되지 않고 최소 한 명 이상 코드 리뷰를 달아주어야 머지가 되게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코드를 한 번이라도 읽어봄으로써 후에 있을 머지 충돌을 대비할 수 있고 API 키 노출이나 여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랜치를 기능별로 나누어 개발하였고 이는 나중에 있을 기능에 대한 이슈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슈와 프로젝트 칸반입니다. 이슈를 통해 각자 어떤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매일 해야 하는 일을 리스트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프로젝트 칸반을 이용해서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팀 협업 툴로는 주로 디스코드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슬랙에서 이제 API 키나 중요 정보들을 공유하였습니다. 피그마를 통해 디자인을 설계하고 주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스템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설계를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서브리스 환경에서 파이어베이스와 어싱크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유저 정보와 게시물 데이터를 관리하고 어싱크 스토리지를 통해 로그인 세션 일정을 기기 내에 저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현님이 기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능 소개를 맡은 성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어플을 키게 되면 스플래시 화면과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 로그인 화면에서는 어싱크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자동 로그인이 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원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회원 가입 화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회원 가입 화면에서는 이름과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이메일의 형식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으면 회원 가입 실패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가장 처음 접하는 화면으로 추천 명소나 맛집 등의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들이 한 번에 모여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추천 콘텐츠 섹션에서는 앱에서 추천하는 콘텐츠를 보여주고 이 콘텐츠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 세부 내용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지역별 검색 페이지인데요. 리액트 네이티브 맵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글 맵을 띄웠고 리액트 네이티브 지오 로케이션 서비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현재 위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지역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의 주요 구 9개 리스트가 보여지게 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모달창에서는 현재 위치 혹은 방금 선택한 지역의 주변 즐길 거리를 국문 관광 API를 사용해서 리스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르별 검색 페이지인데요. 장르별 검색 페이지에는 맛집, 즐길거리, 영화, 콘서트 등의 카테고리가 있고
맛집과 즐길거리 카테고리에는 세부적으로 일식, 중식, 양식 등의 그 음식 카테고리와 문화시설, 자연, 관광 등의 관광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그 리스트에서 그 카테고리 리스트가 뜨게 되고 그 리스트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면 해당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정보 창에서 예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전화 앱으로 전화번호를 넘겨주게 돼서 바로 전화해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콘서트 탭에서는 영화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일일 박스오피스 순위를 확인할 수 있고 콘서트 탭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 공연 중인 콘서트나 공연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페이지인데요. 이 커뮤니티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SNS 타임라인 형태의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페이지에서는 포스트를 작성해서 후기를 남기거나 다른 이용자들이 남긴 후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최신 순으로 포스트가 정렬되어 있고 좋아요 수를 비교해서 추천 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SNS처럼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확인하고 댓글을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새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트 작성 페이지에서는 사진을 업로드하고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정 관리 페이지에서는 어식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기기 내에 작성된 일정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일정을 추가를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일정을 소화했다면 체크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이 페이지 화면인데요. 마이 페이지에서는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 변경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 페이지 또한 어싱크 스토리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이메일을 받아와서 프로필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이 프로필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 사용자 이메일.jpg 형태로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어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더치페이 계산기와 가계부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거나 놀거나 했을 때 각자 얼마씩 내야 될지 계산을 하기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사용한 액수와 사용 몇 명에서 놀았는지를 작성하게 되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만약에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음, 그걸 대비해서 100원 단위로 분할이 되고 한 명이 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알림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 페이지에서는 이달의 총 사용 금액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소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잘못 입력된 항목은 이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사용된 기술로는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요.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보와 프로필, 게시물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현을 하였고
영소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리액트 네이티브 스냅 캐러셀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구글 맵을 불러오기 위해서 리액트 네이티브 맵스를 사용했고, 세부 메뉴 출력을 위해서 드롭다운 피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API로는 테마별, 지역별 검색에 사용되는 공문 관광 서비스 API를 썼고, 코빅스 API로 영화 1일 박스오피스 순위를 불러왔고, 코피스 API로 사용 중인 콘서트나 연극 데이터를 호출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백엔드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백엔드 개발자가 없어서 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파이어베이스 실행 문제인데요. iOS 상에서 저희가 리액트 네이티브로 파이어베이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와 iOS SDK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개발을 할 때 웹용 파이어베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잘 작동이 됐는데 iOS에서는 웹에서 초기화를 한번 하고 iOS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초기화를 해서 초기화 중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발견했을 때 iOS 개발 환경을 재설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안드로이드 상 개발 환경에서만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env 라이브러리도 사용을 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환경 변수 파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env 파일이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env 파일을 남겨두고 파이어베이스 config 파일을 git ignore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스냅 캐러셀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버전 이슈가 발생해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해서 오류를 해결하였고요. 드롭다운 피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도 오류가 발생해서 Z인덱스와 엘리베이트 속성을 사용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를 구현하면서도 소소하게 오류가 있었는데 최신순, 추천순, 정렬 버튼을 구현을 할 때 이 커뮤니티 페이지는 제가 구현을 했는데 버튼을 라디오 버튼처럼 하나를 클릭하면 하나가 비활성화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냥 다 선택이 되고 다 선택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버튼 각각의 온오프 플래그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 버튼에 고유 밸류 값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또 좋아요 버튼을 누를 때 처음에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는데 유즈 스테이트가 처음 클릭을 하면 적용이 되지 않고 두 번째 클릭부터 적용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오류가 발생을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유즈 스테이트가 비동기적으로 작동해서 발생한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유즈 스테이트를 쓰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보면 좋아요 리스트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좋아요를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아이디를 배열로 받아서 그 배열에 사용자의 아이디가 있으면 좋아요가 눌린 거고 없으면 좋아요가 눌리지 않은 식으로 버튼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좋아요 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열의 길이로 받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능 발표를
한성동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후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팀원의 그 후기를 이렇게 한 번씩 롤링페이퍼 식으로 한번 적어봤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소감으로는 짧지만 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어, 짧게 이제 스쳐갈 인연이 아닌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길게 이어갈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감을 어,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 Q&A 받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